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리 어깨는 계속 아플까 하는 분들, 당신의 어깨가 아픈 이유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친절한 랭킹 의사소통, 어깨 질환이 잘 생길 수 있는 스포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박태환 선수, 그 뒤를 이어 2020 도쿄올림픽에서 남자 100m 아시아 기록을 세우며 수영의 새 역사를 쓴 황선우 선수,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며 수영하는 모습에 반해 수영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수영, 함부로 팔을 내줬다가는 어깨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팔 회전 동작이 많은 수영은 특히 회전근개에 이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회전근개 파열 알려주실 분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서희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려주실 건데 먼저 회전근개가 어디인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개는 쉽게 말씀드리면 어깨를 움직여주는 힘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영을 하면 어깨를 네. 많이 이렇게 사용을 이렇게 하잖아요. 쳤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네. 어깨를 여러 방향으로 움직여주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어깨 움직임을 담당하는 힘줄이다. 네. 이것이 회전근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전근개 힘줄은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연세가 40대, 50대 이후가 돼서 네네. 노화로 인해서 찢어지든지 외상으로 스포츠를 하다가 찢어지든지 어떤 원인이 되었던 회전근개 힘줄이 찢어지는 질환을 또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신체 부위 중에 360도가 돌아가는 부위가 어깨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깨가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정교한 부위이기도 한데 어깨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깨는 움직임이 아주 많기 때문에 네네네. 가만히 있는 곳은 별로 질환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네. 어깨는 끊임없이 쓰이기 때문에 어깨 힘줄이 찢어지는 그 회전근개 파열도 있겠고요. 파열. 충돌 증후군이라고 해서 어깨를 무리하게 여러 각도로 움직이게 되면 네네. 힘줄과 뼈가 부딪히게 됩니다. 아. 그래서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도 있을 수 있겠고요. 예. 또 하나는 어깨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네. 힘줄에 노화가 발생하거든요. 오. 그 노화된 힘줄이 칼슘이 쌓이면서 돌이 생기는 질환, 이게 또 석회상 건염이 되겠습니다. 야, 맞네요. 네, 아주 회전근개 생길 수 많습니다. 있는 질환 자체도. 네. 자, 저도 이제 오늘 녹화하러 오면서 아이들 네. 수영을 좀 가르쳐야겠다. 이제 5살인데 아, 네. 물을 좋아하니까.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수영에서는 어떤 동작을 할 때 특히 회전근개를 다치게 되죠? 수영 자체가 물살을 갈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스트로크 동작, 그러니까 팔을 뻗는 동작에서 네. 쉽게 다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서 그렇죠. 이렇게 할 때. 맞습니다. 이게 수영을 할 때는 어깨를 단순히 뻗는 것이 아니라 내회전이라고 해서 맞아. 이렇게 맞습니다. 스크류처럼 해야지 그렇죠. 이게 이렇게 네. 해서 당기기 맞아, 때문에 맞아. 이 내회전과 외전이라고 하거든요. 의학용어로. 네. 그래서 어깨에 손을 비틀린 상태에서 팔을 올리는 동작에서 힘줄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 동작을 한꺼번에 하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비틀면서. 근데 이제 수영은 일단 계속 팔을 내줘야 되잖아요. 네. 이 계속 이렇게 양쪽을 내줘야 되고 이걸 반복해야 되고 또 빨리 해야 또 남들보다 빨리 가고. 그렇죠. 자, 어깨에 무리가 가긴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운동 안 할 수도 없고. 네. 그러면 수영할 때 어깨 안 다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있어요? 수영 선수들은 처음 배울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팔꿈치를 올리라고 해요. 아. 그 이유는 그냥 이렇게 하면 물살이 헤쳐지지는 않습니다. 네. 팔꿈치를 올리면서 팔을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엄지손가락을 수면 아래에 넣고 네. 손바닥을 바깥을 향하게 해야 되는데 네. 이 동작에서는 어깨 힘줄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수영의 요령은 예. 손바닥으로 수면을 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꺾지 마시고 네. 그냥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수영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중앙선을 크로스해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X자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어긋나 어긋나면서. 버리면 마치 속도를 더 낼 수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 동작은 말씀드린 대로 팔을 꺾인 상태에서 올리는 어깨에 좋지 않은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내 중앙선에서 오른손은 오른손 쪽에만, 오른쪽에. 왼손은 왼쪽에만 이렇게 있으셔야 중앙선을 됩니다. 침범하지 말아라. 네, 맞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네. 이게 이제 수영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네. 무리하지 말고 그냥 수영을 해라, 즐기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그럼 실제로 프로 수영 선수들은 네. 물살을 네. 가를 때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무리를 해서 이렇게 하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 프로들은 어쩔 수가 없구나. 네, 그래서 프로와 아마추어 선수들이 수영 선수들이 파열되는 양상이 다릅니다. 그럼 프로들이 네. 훨씬 많이 파열이 되는군요. 예, 그런데 프로 선수들은 급성 외상에서 파열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프로이기 때문에 네.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테크닉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복적인 동작으로 힘줄에 피로가 쌓여서 찢어지는 게 되고요. 아마추어 분들은
수영을 잘못된 또 자세로 요령이 하다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때 급성으로 찢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네요. 거기다가 또 수영 선수들은 이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근력 운동을 많이 네, 합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다르다. 나도 프로처럼 하겠다. 우리는 프로가 아닙니다. 네, 아마추어에 맞게 안전하게 하셔라.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 물에 떠서 가기도 바쁜데 수영 배우시는 분들 처음부터 이 동작을 좀 연습한다. 이것도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깨를 주의해야 하는 다른 스포츠 또 뭐가 있을까요? 후끈한 열기, 여기선 뛰고 저기선 돌고 헬스장의 모습 한 번쯤은 다 보셨죠? 불끈불끈 근력을 만들기 위해 헬스를 다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근력 대신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과 해결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도 회전근개에 손상이 갈 수 있나 봐요. 네, 물론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의 네. 대표적인 동작이 덤벨이 되겠죠. 그렇죠. 벤치프레스 덤벨 많이 네.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위로 올리는 동작에서 네. 어깨 회전근개가 가장 힘을 받거든요. 오. 그때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밀어 올리는 건 괜찮으신데 네네네. 위로 밀어 올리거나 아. 뒤로 밀어 올릴 때 어깨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 또 뒤로 오버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 그리고 팔굽혀펴기도 어깨 힘줄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아니, 팔을 드는 동작에서 어깨를 다칠 수 있다는 건 제가 알겠어요. 네. 뭘 들고 있고 뒤로 넘어가니까. 그렇죠. 근데 팔굽혀펴기를 해도 회전근개를 다쳐요? 네, 맞습니다. 회전근개는 네. 어깨 힘줄이거든요. 어깨 운동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어깨의 안정화를 담당합니다. 오. 그런데 우리가 이 팔굽혀펴기를 할 때는 힘줄이 어깨를 꽉 잡아줘야지 안 그러면 넘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과하게 이 팔을 벌리거나 과하게 팔을 좁힐 때 예, 예. 이때 이제 힘줄에 무리가 가게 되면 네. 힘줄 파열, 그러니까 회전근개 파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팔굽혀펴기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이거 더 효과 있게 하려고 네네. 사실 정상적인 범위가 아니라 네, 넓히거나 그렇죠. 혹은 좁히거나, 좁히거나. 네. 그다음에 무슨 엄지로만 하거나 맞아요. 혹은 팔을 위로 올려서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다리를 의자 위에 올려서 하시고요. 네. 근육을 키우는 데는 좋겠지만 힘줄은 엄청난 무리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는 무리하지 말고 이제 근력이 네. 좀 강화된 다음에 해야겠네 이런 네, 생각들은. 맞습니다. 예. 자, 혹시 이렇게 무리해서 운동하다가 회전근개가 파열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예, 병원에 오셨을 때 네. 운동하신 적이 있으세요? 다친 적이 있으세요? 그러시면 다들 그러세요. 아, 난 다친 적도 없다. 근데 운동을 좀 하시나요? 그럼 팔굽혀펴기는 50개씩 한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게 원인이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좀 네. 쉬면은 괜찮아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비수술적인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만약에 회전근개 파열이 아니고 네. 단순 근육통이거나 예. 힘줄에 염증이 생긴 정도면 쉬면 좋아집니다. 그런데 만약 파열이 발생을 했다면은 이때는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한 번 손상이 된 회전근개는 네네. 뭐 퇴행성이 되었던 외상성이 되었던 저절로 낫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 그럼 수술인가요라고 말씀하세요. 아. 그런데 파열이 되어서 치료한다고 꼭 수술로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회전근개 파열의 근본적인 원칙은 사실은 3cm 이상의 뭐 대형 파열이 아닌다면은 네. 비수술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고요. 네네네. 최근에는 비수술이지만 이 힘줄의 재생을 돕는 여러 재생 치료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치료를 적절하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렇죠. 나이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20살에 정말 격렬한 운동을 좋아하는 아. 분은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 그럴 수 있네. 40대, 50대, 뭐 60대 정도 네. 골프 정도 즐기시는 분은 대개는 비수술적인. 비수술로 치료를 합니다. 그러네요. 예. 자, 그리고 방금 그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 네네. 아까 그 팔굽혀펴기 얘기를 했더니 네. 팔굽혀펴기를 그러면 50개를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네네. 산수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네. 몇 개를 해야 됩니까? 이건데 자기 근력의 상황에 따라 맞습니다, 다른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이런 어휴. 분은 뭐 50개 하셔도 되겠죠. 그분은 한 500개 해도 되죠, 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조금 할 수 있지만 뭐 이제 막 운동을 시작을 하신다.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란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어깨가 막 아픈데도 맞습니다, 억지로 맞습니다. 야 옆에서 50개 하니까 네. 나도 50개 해야지. 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요령들이 있습니다. 이 몇 가지 뭐 50개를 하셔도 되는데 다치지 않게 하는 요령을 꼭 지키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어깨, 회전근개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냥 내가 마음대로 막 어떻게 해도 자세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 운동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깨를 다칠 수 있는 또 다른 운동 살펴보겠습니다. 나이스 샷!
소리만 듣고 싶은데. 아픈 어깨 때문에 제대로 공을 날리지 못하는 슬픔. 골프장에서 골프채 한번 휘두르고 나면 어깨가 콕콕 쑤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알고 보면 회전근개에 무리가 가서라고 하는군요. 골프채 들기도 힘든 분들, 필드에서 공을 멀리 보낼 수 있도록 회전근개 파열의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골프를 치다 보면 네. 사실 어깨 운동보다는 허리 운동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 어깨에도 무리가 가나요? 왜냐면은 네. 우리는 할 때 허리를 써라 이러는데. 그거는 이제 잘 치시는 분들 얘기고요. 예, 그런데 이제 연세가 40대, 50대, 60대가 되다 보면은 허리에 디스크가 조금씩 있거든요. 그리고 골프를 아프니까. 그렇죠. 골프를 하시다 보면 허리 회전을 하셔야 되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 회전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팔로만 치는 분들. 그렇죠, 흔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허리 회전이 되면서 어깨가 따라가야 되는데 어깨로 치면은 당연히 수행할 때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예. 골프 치다가 이제 어깨가 아프면 오십견이라고 다들 핑계를 대곤 네.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다 오십견인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물론 오십견일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골프할 때 미세한 손상이 누적이 되면은 예. 인체 그 관절내가 섬유화라고 돼서 네. 어깨가 굳어집니다. 그래서 오십견이 일어날 수 있지만 사실 오십견보다는 골프할 때 왜 백스윙이나 팔로우스루 동작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동작을 할 때는 팔이 옆으로 네. 벌어졌다가 안쪽으로 그렇죠, 다시 그렇죠. 오므러지게 되기 이 범위가 예. 크기 때문에 네. 어깨 회전근개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도 발생할 수 있겠고요. 과도한 동작으로 인해서 속 안에 회전근개 힘줄과 뼈가 부딪히는 충돌 증후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견봉쇄골 관절염이라고 해서 이거 어려워. 어깨에도 관절염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동작이 이렇게 되면서 팔이 안쪽으로 굽혀지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어깨뼈와 이 쇄골뼈가 부딪히면서 여기 이렇게 만지면 볼록 튀어나온 관절이 있어요. 예. 여기에 관절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의외로 질환이 다양한데 이런 질환들은 증상으로 구별할 수가 네. 있습니까? 예를 들면 네. 어디가 아프면 이거는 회전근개 네, 네. 파열이다. 어디가 네. 아프면 이거는 석회화다. 뭐 이런 식으로. 어깨 통증이나 어깨 움직임의 불편함을 다 일으키기 때문에 네. 증상만으로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자칫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내가 어깨가 정상인지 아닌지는 한번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 아까 제가 수영 동작도 그렇고 예. 헬스도 그렇고 예. 팔이 안쪽으로 꺾인 상태에서 위로 들면 안 좋다고 말씀드렸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아픈 팔을 이제 반대쪽 정상 어깨에 이렇게 대보시고 팔을 올려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죠. 만약에 오른쪽이 아픈 분들은 왼쪽에다가 왼쪽 어깨 해서 손을 대시고 이렇게 올리실 때 네. 그럼 요 동작이 되거든요. 네. 이때 어깨가 아프다면은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 자, 아까 그 치료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비수술 치료를 받을 경우에 운동을 계속해도 되는 네. 겁니까? 수술은 아무래도 이 봉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팔걸이 하시고 또 재활을 오래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내가 이제 시술을 받거나 뭐 비수술 네. 치료를 받으면 그냥 꼼짝 않고 있어야 되냐라고 물어보세요. 안 움직여야지 낫느냐. 그렇죠. 이 비수술 치료의 장점, 그러니까 특징은 바로 이제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른손잡이 골퍼인데 네. 오른쪽 어깨가 다치셨다. 이때는 주로 왼쪽이 리드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른쪽은 또 골프를 하실 수 있어요. 시술 직후부터. 그래서 어깨를 과도하게 쓰지 말되 적절히 움직여줘야지 좋은 자극이 오히려? 가서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래서 비수술 치료를 하면서 운동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네. 가벼운 운동은 해줘야 된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골프와 같은 어깨 회전 운동을 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요령이 네.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준비 운동이 중요합니다. 아, 준비 운동 해야 되는구나. 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골프장 가셔서 준비 운동할 때 골프채를 가지고 이렇게 맞아, 맞아. 하시잖아요. 처음에 이거 캐디분이 시키시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어깨가 괜찮은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네. 골프채를 뒤로 넘겨서 목에 뒤에 걸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어깨가 꼬이게 되겠죠. 그러네, 뒤로 가네. 이게. 네, 그때는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턱에다가 할까요? 그냥 들고 한 이 정도 높이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네. 앞쪽에서 해라. 맞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잘 아시겠지만 허리를 돌릴 때 네. 어깨가 따라가야지 허리를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깨만으로 치는 것은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몸을 네, 써서 해야 된다. 맞습니다. 밸런스를 맞춰서.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제 백스윙과 팔로우스루 동작을 네. 너무 크게 하시는 건 어깨에 좋지 않습니다. 그 어깨 높이 이상으로 팔을 올리는 것은 힘줄에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그 동작을 조금 줄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자, 건강해지려고 하는 운동이 오히려 내 몸을 해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제대로 운동을 잘 알고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